네,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승문규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깐깐한 경제 꼬집어드리는 스마일보이 승문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후 자금 80만 원에서 287만 원으로 바꾼 5가지 선택인데요. 먼저 전문가님께서 직접 상담하신 사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고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52세 가장입니다. 아내와 함께 열심히 일해서 월 650만 원 정도 버는데요. 나중에 자식들한테 짐 되기도 싫고 노후도 걱정돼서 가족 보험료만 매달 150만 원을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또 노후 준비를 위해서 매달 50만 원씩 은행 적금도 붓고 있는데 그런데 며칠 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봤더니 저희 부부 합쳐서 80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덜컥 겁이 나서 지금 가진 보험들을 쭉 살펴봤더니 갱신형이 수두룩하고 정작 노후에 받을 연금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노후가 너무 불안한데 이대로 괜찮을지 상담 신청합니다. 오늘 사연자분 그동안 보험도 열심히 들고 적금도 붓고 나름대로 준비 다 하셨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오히려 불안감이 더 커지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주변에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이 가정의 가계부 어땠나요? 네, 사연자분의 가정의 가계부는 월 소득이 650만 원이었고요. 대출 상환으로 100만 원, 생활비, 교육비 합쳐서 300만 원 빼고 나면 여윳돈이 250만 원이 남았는데 네. 여기서 또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윳돈이 250만 원 정도면 좀 적지 않은 금액 같아요. 맞아요. 근데 혹시 설마 여기서 보험료로 150만 원을 내고 계신 건 아니겠죠? 설마가 사실이었습니다. 네, 네. 250만 원에서 보험료가 150만 원 쑥 빠져나가니까 손에 쥐는 돈이 100만 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부부가 식당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650만 원을 버셨는데 정작 미래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겨우 100만 원인 겁니다. 650만 원이나 벌어도 보험료로 150만 원을 내고 나면 정작 손에 남는 건 100만 원 남짓이잖아요. 그럼 그 100만 원은 미래를 위해서 알뜰하게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이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은 노후를 위해 적금을 넣고 계셨는데요. 하지만 남은 50만 원은 경조사비나 외식비 같은 변동 지출로 야금야금 빠져나가면서 사실상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번 돈에 비하면 저축액이 좀 적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보험이라도 노후에 도움이 되면 다행일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걱정이 좀 많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좀 어땠나요? 네, 안타깝게도 큰 문제는 현재 내고 있는 보험들이었는데요. 남편분은 은퇴 후 노후 자금 마련을 가장 간절하게 원하셨어요. 네. 하지만 정작 가입된 보험들을 뜯어보니 노후 준비와는 거리가 먼 보장성 상품들로만 채워져 있었던 거죠. 우리가 목적지에 가려면 거기에 맞는 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엉뚱한 차를 타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매달 50만 원씩 적금을 꼬박꼬박 넣고 계시면 저축은 그래도 잘하고 있는 편 아닌가 싶어요. 원금도 보장이 되고 안전한 편이잖아요. 맞아요. 적금이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적금 좋아하는데요. 안정성이 최고인 금융 상품입니다. 하지만 은행 이자가 물가 오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노후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15년, 20년 뒤에 쓸 자금이잖아요. 네. 지금 물가 기준에 묶여 있으면 나중에 돈 가치가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같은 50만 원이라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네, 장기적인 노후 준비에 은행 적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아요. 앞서 사연자분 가계부의 가장 큰 문제가 매달 150만 원이나 나가는 보험료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험 하나 둘씩은 갖고 있는데 사연자분 가족 보험은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나 보험료가 비쌀까요? 네, 저도 너무 비싸서 가입하신 보험 증서 하나하나 들여다봤는데요. 남편분의 보험료는 80만 원이었어요. 네. 만기 한급형 종합보험에 50만 원 내고 계셨고 갱신형 건강보험 3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분은 종신보험 30만 원, 갱신형 건강보험 20만 원으로 총 50만 원 내고 계셨고요. 대학생 아드님도 갱신형 종합보험으로 20만 원 내고 계셨는데요. 보험료가 많은 것도 문제인데 무엇보다 이 150만 원 전체가 목적에 안 맞는 보험들로 꽉
차 있었던 겁니다. 네, 사연자분 가족 세 분의 보험료가 150만 원이나 된다는 것도 문제인데 150만 원 전체가 목적에 안 맞는 보험이라고 하니까 사실 너무 걱정이에요. 이런 사연들이 많잖아요. 이제 맞아요.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생각보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보장은 생각보다 적고 부족한 이런 경우가 정말 사연 중에 많은데 과연 승문규 전문가님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을지. 그런데 남편분 보험 중에서 만기 환급형 종합 보험이 있었는데 이 만기 환급형이면 나중에는 돈을 돌려받으니까 손해는 아니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만기 환급형이라고 하면 왠지 손해를 아예 안 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50만 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실제 보장에 쓰이는 보험료를 보장성 보험료라고 하는데 거기에 25만 원이 쓰여져 있었고요. 나머지 25만 원은 만기에 돌려받으려고 쌓는 적립보험료였어요. 그런데 이 적립 과정에서 다 쌓이는 게 아니라 네. 사업비가 일부 빠져나가면서 만기에 받는 돈이 원금하고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적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도 해지하게 되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네. 만기는 100세인데 100세에 돌려받으려고 지금 25만 원씩 더 내는 건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100세에 돌려받을 돈을 지금 적립하는 건 약간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제 네. 100세 이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만약 그 전에 사망을 하게 되면 이 돈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진 않고요. 네. 책임 준비금이라고 해서 보험소가 쌓는 준비금 같은 게 있는데 이 책임 준비금에 해당되는 게 이 해지 환급금하고 플러스 알파의 그 적립금이 약간 있어요. 그걸 이제 받으시고 그 보험은 이제 소멸이 되시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자녀분들이 받게 되는 걸까요? 네,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100세에 돌려받을 돈을 지금 적립하고 있는 건 약간 비효율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여전히 들어요. 그럼 가족분들이 갖고 있는 갱신형 건강보험은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네, 이 갱신형 보험은요. 처음엔 진짜 착해 보입니다. 보험료도 싸고 보장도 큰데요. 네. 근데 3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서서히 올라가거든요. 수입이 있을 때는 또 이 갱신형 보험은 또 버틸만 합니다. 근데 사연자분 가정처럼 10년 뒤 식당을 정리하고 소득이 끊기는 시점에 갱신 시점에 딱 돌아오면 보험료는 올랐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네. 결국 보험료를 못 내고 해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병원을 제일 많이 가야 할 나이에 보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네, 맞아요.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에 이제 보험료가 오르면 진짜 감당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이 가정의 재무 상태는 좀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우선 보험료 비율이 소득의 23%인데 적정 수준인 10%보다 2배 넘게 내고 계셨고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노후 준비 상태는요. 국민연금 80만 원, 퇴직연금, 개인연금 0원. 지금 당장 은퇴하시면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80만 원이 전부입니다. 네. 80만 원으로는 한 달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가정은 지금 당장 전반적인 재무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네, 은퇴 후에 80만 원으로 생활하기에는 아무래도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가정을 어떻게 살려내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디부터 손을 봐주셨나요? 네, 가장 먼저 아내분 명의로 가입돼 있던 30만 원 종신보험은 부부의 노후자금 확보라는 목적과 맞지 않아서 해지 결정을 내리셨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2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 돈을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비상자금이나 투자 시 목돈으로 안전하게 확보해 뒀습니다. 네, 필요 없는 사망 보장을 정리하고 2천만 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럼 남편분이 매달 50만 원씩 내고 계시던 이 만기 환급형 보험은 어떻게 됐나요? 네, 남편분의 만기 환급형 보험은 주요 질병에 대한 진단비 구성 자체는 매우 우수했습니다. 따라서 이 보험을 전면 해지하기보다는 감액 제도를 활용했는데요.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과 암진단비, 수술비,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보장만 딱 남기고 중복적인 특약과 25만 원의 적립보험료만 확 빼버렸습니다. 덕분에 보장은 살리고 기존 50만 원이던 보험료를
20만 원으로 대폭 절감했습니다. 네, 이 감액 제도는 보험을 깨지 않고 알맹이만 남기는 유용한 제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가족들이 갖고 있던 이 약간의 시한폭탄 같았던 갱신형 건강보험들은 어떻게 좀 처리를 해주셨을까요? 네, 남편분 30만 원, 아내분 20만 원, 아들 20만 원의 갱신형 건강보험들은 모두 손을 좀 봤는데요. 향후 은퇴 시기에 소득은 끊기는데 보험료만 껑충 오를 위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갱신형 보험들은 가감하게 해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기존 보험의 거품은 덜고 갱신형의 리스크를 덜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텅 빈 건강보장을 어떻게 채워주셨을지 궁금한데 40, 50대 부부라 병원비 대비도 좀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부 모두 나이가 들어도 평생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새롭게 틀을 잡았고요. 노후 의료비 중에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간병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간병인 보장을 추가하고요. 비급여 암 치료비와 순환계 치료비 등 현재 치료비 등을 든든하게 더해서 완벽한 방패막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꼭 필요한 진단비와 간병인 보장까지 비갱신으로 든든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바꾼 후에 3인 가족의 총 보험료는 어떤 식으로 줄었나요? 네, 남편분의 기존 보험 유지분과 세보장을 합쳐서 25만 원, 아내분의 보험은 18만 원, 아드님 보험은 12만 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세 가족 보험료를 모두 합쳐 월 55만 원으로 줄여드렸습니다. 기존 1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매월 무려 95만 원의 고정 지출을 절감했습니다. 와, 매달 95만 원이라니 정말 놀라운데요. 맞아요. 그럼 이제 남은 95만 원은 부부의 노후연금으로 준비를 해주셨나요? 아까 국민연금 한 80만 원이 전부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족한 국민연금을 든든하게 메워줄 개인연금을 본격적으로 세팅해 드렸는데요. 남은 95만 원 중 50만 원은 아내분 명의의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아내분 명의로 한 이유는 평균 수명이 남편분보다 더 길기 때문인데요. 아내분이 49세였어요. 네. 11년간 납입하고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매달 46만 원의 평생 확정연금을 비과세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기존의 80만 원에 46만 원의 연금이 더 만들어졌네요. 그럼 나머지 45만 원은 어디에 투자를 도와주셨을까요? 네, 나머지 45만 원은 장기적인 투자 수익과 이 자영업을 하고 계셨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납입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 연금저축펀드 안의 구성은 지수형 ETF와 배당주 ETF로 구성했고요. 10년간 투자 수익률 6%로 가정하게 되면 약 7,300만 원 정도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7,300 만들어진 이후에 6% 배당 주는 걸로 운영하시게 되면 약 월 36만 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배당은 투자 수익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네, 국민연금 80만 원, 확정연금 46만 원, 배당 36만 원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162만 원 정도 되겠네요. 정확하게 계산해 주셨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네. 지금 열심히 내고 계신 담보대출인 주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매달 125만 원을 현재 집에 살면서 부부가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 287만 원으로 기존 80만 원보다 207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은퇴 플랜을 설계해 드렸습니다. 네, 기존 80만 원에서 287만 원으로 정말 완전히 다른 연금 플랜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맞아요. 오늘 사연자분이 선택한 5가지 정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사연자분이 선택하신 5가지를 정리해 드리면요. 첫 번째는 목적에 맞지 않는 보험은 해지해서 2천만 원의 현금을 확보했고요. 두 번째는 적립보험료와 중복적인 특약 삭제로 보험료 3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 갱신형 보험을 비갱신으로 바꾸면서 갱신 시 보험료 폭탄을 예방했고요. 네 번째 절감 보험료는 최저보증 변액연금, 연금저축펀드로 노후 준비하면서 82만 원의 연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월
5만 원의 연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역시 돈키호테 전문가는 다릅니다. 사연자분의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게다가 사연자분이 원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효율적인 솔루션까지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게 바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리모델링 해드리는 1:1 맞춤 솔루션의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승문규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